자, 우리가 건축 설계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처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조건 분석, 그 다음에 계획 설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중간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뭐 중간 설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허가에 필요한 정도, 허가 신청도면 이 되겠고, 요거는 뭐 말 그대로 계획 단계, 뭐 규모 계획, 뭐 그다음에 병입 단면도 기본적인 거 이렇게 될 거고, 조건 분석은 뭐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데, 목표 설정은 일단 이게 뭐냐, 건축주가 설계자를 만나 가지고 건축사를 만나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 건가, 어떤 건물을, 요거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가 목표 설정이고, 그 다음에 조건 분석은 우선 대지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뭐 주변 현황 분석 등, 그 다음에 이게 만일 일반 민간 건물이 아니고 이 관공서다 그러면 아마 설계 지침이 나와 있어서 설계 지침, 이걸 분석하게 되겠죠. 대체로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서부터 쭉 저 단계를 한번 쭉 훑었는데, 지난 시간에 창호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구조도면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음, 구조도면 한번 볼게요. 구조도면의 구성이 이제 처음에 구조 일반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심도, 그 다음에 구조 평면도, 그 다음에 기초 일람표, 기둥 일람표, 보일람표, 스라브 일람표, 공벽 일람표, 계단 일람표, 그거는 이제 잡대건도. 이렇게 대체로 구조도면의 구성은 뭐 어느 건물이나 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주심도를 보면은 각 층의 기둥이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래야 목줄을 딱 튕겨 놓고 기둥의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하겠죠. 그래서 그게 주심도의 주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요거는 지금 구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은 1층은 뭐 600에 600인데 저기 3층에 올라가 가지고는 뭐 500에 500,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6층에는 또 뭐 400에 400, 기둥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지금 줄어드는 게 없이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다 한꺼번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1층에서는 600이 600이라는 걸 꼭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뭐 3층은 500에 500이라는 게 중심선에서 좌우로 어떻게 몰려 있는지 요걸 표현해 주는 게 주심도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구조평면도는 지난번에 봤지만은, 요번에 이 도면에서 봐야 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층 바닥이라도 이게 뭐 삐끔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 도면 우측 하단을 보면 슬라브 레벨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슬라브 레벨. 그래서 이 별표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30 슬라브 다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표시 없는 부분은 마이너스 50 슬라브 다운인 부분이고, 어, 또 석재 문양으로 이렇게 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80, 그다음에 삼각형이 해치로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120,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350, 점점점 도트로 되어 있는 해치는 마이너스 750.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덧살, 덧침이라고 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덧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슬라브 다운이 여기에서 가령 150이 슬라브 다운이 돼 있다. 이랬을 경우에 보호의 상단 부분을 어떤 레벨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높은 부분을 기준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150 다운하는 부분에 가서는 그럼 보호의 춤이 줄어드니까 그걸 기준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낮은 부분을 기준해 가지고 보호의 상단부 레벨을 하되,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보호는 여기서부터 예를 가령 600이면 600이 이렇게 해서 이 600이다. 요런 이제 화면이 공유 안 됐어요? 언제부터? 아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갖고 방송가 많이 아, 어려워.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 그래? 근데 왕호는 알아들었나 봐, 그래도? 아, 그래? 방송가 많이 당황하고. A3로 뽑아요. 모르는 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 자, 그러면 다시 재방송을 해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슬라브 그 기억에 대한 설명하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자, 이거 전체 화면으로 키우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이 구조평면에서 삐끔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채취가 많이 있어, 지금. 그 레벨이 다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은 마이너스 30, 기준 레벨이 이제 세컨드 2층 부분에, 이 2층 부분의 바닥 구조평면도를 보면은, 이거 어디 갔어? 2층 부분의 기준 레벨이 이제 GL 플러스 4050이라는 게 기준 레벨인데, 그 기준 레벨에서 이 별표 모양은 마이너스 30,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마이너스 50, 이거는 80, 마이너스 120, 350, 각, 이건 다운 레벨이 다 달라. 왜 그러냐. 이게 마감재를 고려하니까 그런가, 마감재를 고려해서 결국 그냥 콘크리트 슬라브가 플랫한 면에다가 마감을 어떤 놈은 돌 붙이는 놈은 100이고, 뭐 또 어떤 놈은 주방 같은 데는 또 250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은 바닥이 면이 니나노가 되잖아, 레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감을 기준해서 항상 그 구조 레벨을 따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의 슬라브의 레벨을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명하다 그랬구나. 콘크리트 덧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덧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보가 600이야, 춤이. 근데 이 마감 때문에 어떤 놈이 150이 다운됐어야만 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보의 춤은 어디를 기준해야 되느냐? 이 낮은 레벨을 기준해서 해야 보의 유춤이 600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그게 바로 콘크리트 덧살이라고 하고 덧방이라고 하고 덧, 덧침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콘크리트 살이 덧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감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에, 전체 이 구조평면도에서 각 레벨이 다 마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구조평면도는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부재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재 리스트. 요거는 이제 아주 친절한 도면이야. 현장에서 목수가 거푸집을 짜는데, 요 부재 리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도어를 따라가지고 이 보 리스트, 기둥 리스트 다 찾아가면서 봐야 돼. 도면을 앞으로 뒤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목수는 이 부재 리스트 요것만 딱 보고도, 이 2층 바닥 구조 평면도 요것만 봐가지고도 현장에서, 형태를 다 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친절한 도면이다.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도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평면도가 끝나면 기초 리스트, 백원도, 각종 백원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기초 백원도죠. 기초인데, 이제 이게 파일 기초야. 파일 기초라서, 파일의 배치가 기초 가장자리에서 얼마씩 이렇게 떨어져서 배치가 되고 있는지, 또 파일의 이 규격이 아마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네. PHC 파일 500짜리고, FP가 1200 킬로니우턴 한 개당 받는 하중이죠.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의 사이즈가 표현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월 F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월 F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줄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B 타입이고, B 타입은 여기 보이는 요 타입인데, B는 이제 뭐 폭이 되겠죠. 타입이 B고 D가 600. 그러니까 기초의 두께가 600이고, LX 기초의 폭이 1250. 그 다음에 배건은 뭐 XX는 19mm 200. 이게 좀 오래 14년도 도면이라서 아마 하이바가 아니고 그냥 일반 철근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16mm가 200, YY는 장변방에 주근은 19mm 200, 부근은 16mm 200 이렇게 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PF2나 PF3는 이제 이게 그 파일 기초인데 방금 설명한 대로 파일의 규격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의 하부 철건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기초 일람표가 되겠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기둥 일람표를 한번 볼까요? 기둥 일람표는 이제 단면 사이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재의 크기는 600에 600, 주근은 16개가 16mm가 16개고, 대건은 10mm 300 간격이고, 상하부 대건은 10mm가 150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되게 뭐 우리 구조 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도면화하는 거예요. 도면화하는 것이고, 특이점은, 이런 거는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에, 호호가 어디 갔어? 호호가 맨 위에 있나 보네. C1A인데, 층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피트 부분에는 얼마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층별로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주심 들어보니까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600에 600이 전부 다. 전층 600에 600이네. 그러나 달라지는 것도 있다.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 그에 맞춰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맨 밑에 거는 이게 뭐, 보자. 그러니까, 상하부 대건이 10mm 150으로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네. 이게 점선으로 가운데 표시해 놓은 이런 것들이, 이제 D10mm 150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건은 바깥으로 둘러싸이는 이게 둘러싸는 띠철건이 이제 대건이 되겠고, 상하부 대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둥이 예를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 2층 바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층 바닥이잖아. 그러면은, 이 4분의 1 지점까지인가요? 4분의 1 지점까지? 여기까지는 대건이 300간격으로 가는데, 얘는 더 그의 반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둥이 그 응력을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부, 하부가 응력이 많이 집중되는 것이라 대건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부 대건이라고 하는 요게 대건의 반으로 지금 대건돼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하부는 많이 들어가고, 상부도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좀 그거의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모멘트가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게 기둥 일람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 기호 넣고 중앙부 양단부, 이게 이제 보는 이제 응력도로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중작용이, 여기는 모멘트가 걸리고, 힘 모멘트 걸리고, 여기는 전단력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부 철근이 많이 가고 하부 철근이 많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단부가 있고 중앙부가 있잖아요. 그 양단부는 여기에 전단 철근이 많이, 그러니까 상부근이 많이 배건이 되는 거, 이거 같이 많이 배건이 되고, 하부는 응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하부는 그냥 조금 배건되고, 여기 반대로 중앙부에는 하부에 모멘트가 많이 걸리니까 하부의 철근이 많이 배건되고 상부는 적게 배건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양단부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령 평면적으로 봤을 때 기둥이 여기 있고 보가 여기 쭉 가고 기둥이 있고 다시 보가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은 얘는 모멘트가 여기는 이렇게 조금 걸리는데 얘는 많이 올라가.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맞춰줘. 이게 높아. 이게 많이 올라가. 이건 적고. 그러면 요 보 같은 경우에 요쪽 단부는 철근 배근이 적고 요쪽 단부는 모멘트가 많이 걸려가지고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이. 단지 중앙부 양단부가 아니고 양단부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 게 없네. 여기는 그런 보가 없네. 올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보의 구간이 스팬이 짧아가지고 굳이 뭐 양단부나 중앙부나 그 응력 집중되는 정도가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냥 같은 배건 양으로 쭉 가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양 단부가 배건이 서로 달리 되는 만큼의 그거는 없네, 여기는. 빔도 안 들어가서 보일람표가 있는 거. 응? 보일람표가 그 더인데 내가 견본으로 1만 해서 그렇지 아마 다른 데는 있을 거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스라브 일람표. 스라브 일람표는 이제 A번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변 고정 스라브고, 요거는 B타입은 이제 상하부 복배건 그냥 그, 벤트건 없이 상하부 복배건. 요거는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일방향 스랍일 때, XY의 장단변 비율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일방향 스라브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복백은, 양쪽으로 복백은 하는 경우가 있고, C타입은 뭐 다 하는 캔티레버 스라브고, 그래서, 이거 표현은, 타입별로 해서 스라브 두께, 대근의 간격, 굵기와 간격 이렇게 쭉 표현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쭉 설명하는 주심도, 바닥 구조, 평면도, 기초 일람표, 기둥 일람표, 보일람표, 스랍 일람표, 좌백원, 계산까지 다 쭉 본인이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따로 저기 톡방에서 질문을 해도 되고, 우리가 끝나고 식사할 때 질문을 해도 되고, 사실라도 그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옹벽 백원도인데,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복백원이 A고 단백원이 이제 B타입이고 그런 거고, 옹벽 두께 나와 있고 절근 백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런 거는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런 게 지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려보면은, 자, 옹벽이 여기 이제 서 있는데, 음, 지하 1층, 뭐, 여기 지하 2층이 뭐, 이렇게 해서 지하 3층 쭉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집안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옹벽을 갖다가 이게 무슨 좀 보처럼 구조 해석을 해가지고 배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단층인데 층고가 깊은 지하 1층이다.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음, 그래서 이게 깊은, 뭐, 예를 들면, 공벽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 토합이나 수압이 작용하기를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수압이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압이 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이 커지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렇게 기본 철근이 가더라도 요 레벨까지는, 그러니까 요거를 백은 인면도로 볼 것 같으면은, 공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렇게 쭉쭉 백은이 되는데, 수직근이 요 높이에서는 아까 기둥에 그거 모멘트 많이 걸리는 부분에 촘촘하게 가듯이 여기에서 이 보강근이 이렇게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단. 계단도 이게 뭐, 이게 모멘트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강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아마 모멘트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을 해서 한다고. 우리 계단 옛날에 이렇게 흔히 이 가사 보면은 계단 참 부분에서 이렇게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보강근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 모멘트 걸리는 부분에서 아래 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여기 딱 찢어져서 크랙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걸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위한 이 보강근이죠. 그리고 기본 배근은 이제 복배근인데, 죽은, 여기 보면은 죽은이 10mm 100이고, 그 다음에 배력근이 10mm 200이고, 이렇게 된. 이것도 같은 타입이구나. 다만 스라브 두께가 250이고 150이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잡배건도는 뭐 파라펫이라든가, 우리가 단면도를 끊으면은 그런 부분이 생기죠. 여기에 옥상 부분에 파라펫인 것 같고, 음.
뭐 집안층에 집안에서 1층까지 바닥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요 뭐 현관 부분에 이렇게 누른 단면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파라펫이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내미로 마감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벽돌이 쌓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콘크리트 할 때 보강건이 이렇게 된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 그래서 구조는 우선 요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도면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 각 도면에 있어서 배경 표현이 어떻게 된다 하는 정도로 알고 이제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자료 올린 거 보면은 의왕 3동 상가주택 형제빌이라는 건데 건축도면 이영근 이영근 건축사가 도면 그린 거야. 이게 뭐냐? 2019년도에 그렸구만. 이 건축사 정 과장이 참여했나 모르겠다. 정 과장이 아마 정 과장은 그거 했을 거야 이거. 스케치업 했을 거야. 그래서 글씨도 들어가고 아까 우리 그 도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스마트 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도 스마트 뷰를 하면 얘가 죽어버리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얘가 되고 있으니까 얘가 감이 못 덤비네. 놈이 그지? 때문에 얘가 꼼짝을 안 하는구만. 이제 여기 되네. 이게 어저께 내 친구가 보내준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막 그 공사해가지고 마무리도 안 한 상태였던 것 같아. 아마 그 상태에서 찍은 실제로 시공된 사진인데 지금 상태 옛날에 같이였어. 근데 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반토막은 얘가 하고 반토막은 얘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긴 있을 텐데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겠어. 하여튼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 이제 삼동 영호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봐. 응, 가. 사실 있는지 몰랐구나. 카톡으로 보내신 사진이죠. 응. 방에 있습니다. 여기 있나? 여기네. 여기 있네. 이거로 봐도 되겠다, 그지? 됐다. 얘는 끊어버리고. 간단히 해결되네, 왕호가 만져주니까. 그 사람이랑 네. 그냥
누구야? 확장으로 오는 이 정도는 있습니다. 연결 안 됐어? 태블릿으로 연결. 얘를 끊어야 되는구나. 연결 해제하고, 얘를 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요게,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위에 부분이 실제로 지어진 거고, 그 왼쪽에 거는 마감을, 이쪽 마감은 이제 요렇게 밝은 거로 하고, 요거 어두운 거로 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마감이 이게 뭐냐? 징크펜을 딱 끼워가지고 하는 걸로 디자인해봤고, 여기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좀 밝은 걸로 한번 해보자 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결론은 건축주하고 나하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게 이걸로 가자 해가지고, 요렇게 지어졌어요. 뭐, 비슷하죠, 그죠? 설계한 대로 모양이 나왔다. 것이고, 그건 밝은 색상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저렇게 갔어요. 자, 오늘 그러면 건축 도면부터 보는데, 음, 이렇게 푸시도를, 조감도를 이렇게 앞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 도면 리스트를 보니까 뭐 다른 거 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가, 이거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 계열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계열을 보면은, 이게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야.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거 지난번에 삼각형 미니사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야. 근데 아마 지역도 무슨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건 그 바탕 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는 설계를 어떻게 되느냐.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각 구청별로 그 지구에 대한, 단위 계획 지침이 있어. 그 지구 단위 계획 도면도 있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계열을 보니까 8m 도로에 접해 있고, 대지 면적은 301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이렇고, 면면적이 이렇고, 용적률이 이렇고, 건폐율이 60% 이하더라. 용적률은 200% 이하더라.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 건물이 4층까지 못 지어. 근데 한 층 다락방을 허용하는 지역이야. 다락방은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평균 가중 높이가 1m 80 이하로 해야 되는 그런 다락방. 근데 다락방과 경사지붕에 다락방이 있는데 평지붕이 같이 있으면 다락방에서 평지붕으로 못 나가게 규정이 돼 있어. 출입문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런 기초적인 어떤 제약 사항들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주가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건축주의 형제, 남자 형제 3명,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동생은 가끔, 놀러 오는 정도의 가족, 기본적으로 남자 형제 3명인데, 아, 중간에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 그 부인이 있고, 자녀가 2명 있어. 근데 제일 맏형이 총각이야. 아직 장가를 안 갔어. 그리고 막내도 아직 총각이고 장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노모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건축주가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장가를 간 동생네 가정이 한 가구를 써야 하고, 그리고 한 가구는 어머니를 모시고 맏아들이 살아야 되고, 근데 맏아들도 맏아들도 총각이고 막내 아들도 총각인데 다락방을 좀 자기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께서는 맞지. 그리고 2층,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은 상가를 설계해가지고 역시 임대를 해가지고 상가 임대를 줘서 월세 수입을 좀 얻고자 목표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목표가 그렇게 돼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건물은 2층, 3층이 두 가구에다가, 아니다. 2층이 두 가구, 3층이 두 가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층이 한 가구인데, 그 4층을 바로, 주인 세대에서 다 이렇게 쓰는 걸로. 그래서 전체 총 가구 수는 5가구, 그리고 1층은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 부장님 음, 공부상 면접이랑 음, 사실상 저는 쪽골문에 들어갔는데 좀 낯선 영역 음. 한번 공부상이라고 하는 건 공적 장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공적 장부는 토지면 토지대장이고, 건축물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제 공적 장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음,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어쨌든 공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부상 면접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그 땅의 면적이 뭐 나와 있기는 하지. 근데 여기서 공적 장부를 공부상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령 도로 후퇴 면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로 폭이 모자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로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0제곱미터를 도로로 내놔야 된다. 그러면 291밖에 안 되잖아. 유효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그지? 유효 대지 면적. 그러면은 건폐율 계산은 뭘로 하느냐? 공부상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효 면적으로 가지고 건폐율 계산을 하고 용적률 계산도 마찬가지로, 응?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공적 장부, 공부상 면적이라는 게 필요하고, 도로 후퇴 면적이라는 게 필요하고, 유효 대지 면적이라는 게 필요해 있건 용어가.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도로 후퇴 면적이 없어. 도로가 정상적으로 8m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공부상 면적을 유효한 대지 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5가구의 주택이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여기 의왕시인데, 의왕시 조례를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당 한 대가 필요하더라,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의왕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그래서 다가구 주택 용도로는 주차가 5대가 필요하고, 근린 생활시설은 120제곱미터당 한 대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1.18에서 이렇게 0.5, 소점 이하를 버리니까 한 대가 돼서 합계가 6대가 주차가 필요하더라, 법적으로. 그리고 적용 면적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대지 면적의 5%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는 6.09%로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이제 그 미니 사업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공하수관이 이미 그 기반 시설이 돼 있어. 그래서 우수관이 도로 하부에 우수관이 매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수관도 따로 매설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화조가 필요 없고 화장실에서 배관이 나오면은 오수관으로 갈아 꼽으면 되고, 우수관도 대지에 빗물이 떨어지는 걸 모아가지고 우수관으로 바로 꼽으면 돼. 그 대개 신도시나 이런 그 개발지에는 이렇게 기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꼽는다는 얘기는 이 기존에 매설돼 있는 호수관이 그 지역을 커버하는 종말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이프만 갖다가 꼽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계획을 했는데 넘어가 봅시다. 이제 배치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는 구청에서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걸 다운 받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해당 필지가 여기에요. 칠해져 있는 색칠해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선이 대지 경계선에서 요 1m라고 이렇게 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입니까? 1m라고 되어 있는 게 도로 경계선 가장자리에서 1m. 1m가 이게 건축 선이에요. 건축선. 건축 한계선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1m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야. 다른 내용은 없어. 다만 이제 이게 주차 출입구는 요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 구간에는 주차를 출입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거 해당 없죠. 우리 땅은 여기니까 여기서 아무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넘어갑니다. 배치도. 자, 배치 계획을 이렇게 네모난 땅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그 베이스로 깔고 자,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전면 도로에서 아까 1m 요 띄우는 거 표시되어 있는 거 봤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1m가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은 없어. 떨어져야 될 거리가 없어. 그래서 민법 242조 500만 띄우면 돼요. 외벽에서 500만 띄우면 되는데 비계 공사하는데 뭐 비계 설치하고 어쩌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616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만 떨어지면 돼. 법적으로 더 이상 떨어질 거 없어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500만 떨어지면 돼. 그러면 건축 한계 건축 할 수 있는 범위 바운더리 빌더블 에리어가 나오겠죠. 그죠? 가로 세로 사면이 다 정해졌잖아. 근데 그 정해진 가운데서 이제 건축 면적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건축 면적에 맞춰서 60% 이하가 되게끔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어디부터 잡아갈 거냐. 우선 빌더블 에리어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1층을 먼저 계획해 보는 겁니다. 왜? 주차가 관건이야. 이런 경우에는 1층으로 가보면 주차가 아까 우리 건축 계획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5대하고 6대 나왔잖아요. 법적으로. 자, 1층으로 가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 수익을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구 주차를 배치하면서 주차 6대를 배치하면서 가장 임대 면적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관건이죠. 음. 그래서 여기에는 계획하기를 자, 주차 대수 8대 이하인 경우에 세로 연접이 가능하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세로 연접. 그래서 여기에 2대 여기에 4대. 요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요 통로는 만들어 줘야 돼요. 요게 900일 거예요. 이것도 어디 나와 있죠, 이거? 건축법에 나와 있죠. 필요한 통로 있죠.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택인 경우에 이거는 900일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900 띄워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차를 4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래서 6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최대한 상가 면적을 많이 뽑아주는 거야. 요 건축 면적의 6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상가를 이렇게 만들고, 상가를 예를 들면은, 한 집에서 임대를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한 3.6m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나눠서 상가를 2개로 쪼개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고, 상가를 2개로 쪼갰을 때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구상해 본 거죠.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 배치하고 여기에 뒤에 이제 칸막이 벽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는 걸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어둡게 돼 있는데 이거 계단이야.
이제 상부층 쓰는 사람은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고, 노모가 있기 때문에, 노모가 또 연세도 많고 또 약간 치매기도 있고 이런 분인데, 장애인이라고, 하여튼 연세가 들면 장애인이라고 보면 돼.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어 달라고 하는 이제 그 건축주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 넣고 이렇게 평면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요거 1층 다 해봐야 건축 면적에 여유가 있어. 왜냐하면 주차를 확보해줘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빼고 건축 면적을 더 확보해야 돼. 그럼 어디로 확보할 거냐,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건축 면적 60%를 찾아 먹으려니까. 2층이 가보자고. 2층에 이제 주택 계획을 해 보면은, 어느 쪽으로 건축 면적을 찾아 먹는 게 평면 구성상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겠죠. 2층으로 가봅니다. 자,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를 임대해서 임대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 떨어지는데 홀을 두고 이쪽으로 출입, 이쪽으로 출입,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눴어요.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 반 부분은 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신발장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침실원이 있고, 공용 욕실, 다용도실이라는 게 이제 뭐 여기에 그 보일러도 들어가고, 또 세탁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식당, 여기 거실, 그다음에 여기는 안방인데, 안방에 뭐 간단한 그 화장대 놓이는 공간이 있고, 또 부부 욕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방에 balcony, 여기에 아마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나 싶네요. 다용도실에는 세탁기가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위에 집은 요 현관문을 들어가면은 역시 동선이 다 비슷해요. 바로 다용도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요렇게겠죠. 지금 1층에서는 요렇게 있었는데 요만큼 늘어났죠, 그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현관 만들고, 여기 주방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늘려서 60%를 꽉 채워서 건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 놓이고, 안방 놓이고, 안방에 요거는 이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화장대를 따로 두지는 못했고, 그냥 부부가 쓰는 욕실 하나 만들고, 요 거실, 침실 1, 2, 발코니 만들어서 여기에 보일러, 여기 세탁기, 이렇게 해서 임대 공간을 만들었어요. 2층하고 3층이 되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건폐율 60%를 찾아 먹기 위해서 현관 만들고, 주방 만들고 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바로바로 넘어가 줘야 좋은데, 가봅시다. 카톡 다운 느낌. 자, 여기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현관 1층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 부분이고, 계단 올라와가지고 여기 요 부분이 현관 부분이 되고, 여기가 주방 부분이 되고, 여기 주방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캔티레버를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아마 이따가 구조도면 보면 알겠지만은, 한 거죠. 그 뒤쪽 메스와 앞쪽 메스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는 그런 작은 메스로 구성이 돼 있고, 자, 다시 돌아가서 응제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2층, 3층이 뭐 무난하게 지금 평면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공동주택의 프로토타입 평면을 땅물에 놓고 있으면 막 비슷비슷하게 나와. 그걸 조금씩 응용하면은 이렇게 주어진 땅 모양에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 가지고 평면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요 아래쪽에 아까 얼마 띄웠죠, 우리? 여기 요 50cm 이상만 띄우면 돼서 좀 거의 붙였죠. 법적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데 옆집 주거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는 2m 이내에 창문이 이렇게 개구가 있으면 뭘 차면시설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차면시설은 민법에도 나와 있고 건축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차면시설. 그래서 2층, 3층 계획이 그렇게 됐고, 자, 여기서 한번 또 볼게.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점선 해가지고 확장형 발코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게 여기 135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확장형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이야. 여기에 연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이거는 빠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면 면적이 다 안 집어넣고 뺐냐? 확장형 발코니가 요거 말고도 여기도 있을 텐데 앞에 부분에도 있죠. 이 부분도 다 확장형 발코니잖아. 이걸 왜 이런 짓을 하냐? 뒤에도 그렇잖아. 뒤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해가지고 확장형 발코니. 이게 주차 때문에 그래. 주차 때문에. 이걸 다 전용 면적으로 집어넣으면 주차 대수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확장형 발코니를 해서 실내 공간으로 쓰면서 어, 면적에서는 빠지는, 주택에서 이제 이렇게 법으로 이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주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 공간은 그만큼 많이 쓰게 되는 결과지. 그 다음에 이제 4층 주인 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주인 세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딱 계단이 이렇게 와 있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현관을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분리하면은 가구당 주차 대수가 한 대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4층 부분은 실제로 두 가구가 쓰지만 형제가 나눠서 쓰지만 한 가구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출입문이 있잖아요. 여기 내부에 연결되는 아래쪽 가구와 위쪽 가구에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인이 이제 뭐냐면 밥은 같이 먹자, 형제들 다 모여서 같이 먹고 각자 살림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거를 한 가구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대수를 주어진 주차 대수 6대 안에서 이제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이렇게 서가를 집어넣으면은, 야, 여기 들어가서 현관이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쪽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가구 아니냐, 허가를 잘 안 내줘, 담당 공무원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가족 구성이 좀 특별한 경우고, 설명을 충분히 그 가족 구성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조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 이래가지고 한 가구로 주차 대수가 더 증가되지 않고 한 가구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네는 일로 들어가면 침실이 이제 현관에 붙은 침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욕실, 샤워 코너가 있고, 여기에 주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과 거실이 한 통이죠. 그런데 식당은 끓여 먹을 수 있는 주방 공간은 둘째 아들 내나
큰아들 어머니가 쓰는 공간이나 주방은 따로 만들어 놓되 여기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제 식당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네 안방은 역시 아래층하고 마찬가지로 화장대 놓이는 공간, 욕실, 작은 방, 공용 욕실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여기 보일러실, 발코니가 들어가고 아마도 이 발코니에서 아래 위 가구가 같이 보일러 두 대가 아마 같이 넣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어머니가 쓰는 요 공간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주방 나오고 거실 있고 안방 놓고 작은 방 하나 있고 안방에 붙은 그 노인이 이제 치매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소변도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방에 붙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총각인데 다락방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이렇게 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보면 자 저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제 다 올라왔네요. 다 올라오니까 홀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요 덩어리가 경사 지붕이고 또 요 덩어리도 경사 지붕이고 요거까지도 경사 지붕이에요. 자, 올라왔어. 그래서 다락방 1, 2, 3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가운데 창고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허가 낼 때 여기 화장실을 못 넣으니까 창고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준공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실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다락층도 완전하게 에, 이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고. 엄마도 큰아들이 이걸 쓰고 작은아들이 이걸 쓰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거실 공간으로 쓰면서 여기 아마 여기에 주방 기구가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자 평면으로 보면 항상 잘 이해가 안 돼. 음, 가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다락방이잖아. 여기 다락방 형이 쓰는 다락방 이쪽은 이제 요 계단인데 계단도 그 다락방의 경사에 딱 맞춰가지고 같은 물매로 메스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계단을 4층에서 계단 타고 올라오면은 요게 유리로 이제 이렇게 막고 홈라이트로 막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요게 다 경사로 돼 있고 요거 계단 부분도 같이 이제 다락방하고 같이 경사인데 요 부분은 이제 문 열고 나와서 물론 준공나기 전까지 못 나와. 출입문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준건 이제 허가가 났다 그러면 얘는 이제 출입문이 되고 얘도 출입문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또 나와서 쉬고 이쪽으로 나와서도 하늘에 밤하늘 보고 그렇게 아주 건축주가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고 다락방도 난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난방은 숨겨서 하는 거지. 허가 낼 때는 난방이 없는 것처럼 했다가 숨겨서 하는 거지. 보일러 이미 배관은 뽑아 놓고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놓고 되게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뭐, 그래서 다락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집들 실제로 가가지고 현행법이 맞는지 따져보면은 맞는 집 구석 한 군데도 없어. 다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됐고요. 다락방까지 됐고, 자, 요거 있죠? 요걸 유심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에, 평지붕 면적 계산이라고 돼 있어. 평지붕 면적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 아까 내가 얘기한 요 덩어리 다 경사고 여기 빅 해치돼 있는 부분이 이게 평지봉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서 평지봉 면적을 규제하고 있는 뭔가 그 규정이 있었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면적 계산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평지봉 면적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여기다 표시해 준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까지 끝났네요. 어떤, 네, 수평적 면적.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계획이 이제 평면 계획까지 끝났으니까 저 도면을 지난번 미니 주택처럼, 미니 스타벅처럼 앞에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음, 자, 표지고, 교감도 2개 들어가고, 목록표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목록표를 보면은, 음, 목록표, 설계 개요, 바닥 면적, 용도,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 배치도, 배치 관계 도면이 이제 배치도하고, 대지 종행 단면도, 배수 계획도, 조경 및 주차 계획도, 생태 면적 산출도. 이것도 아마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 생태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지난번 미니 사옥에는 없었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번 프로젝트에는 생태 면적이라는 것도 산출을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실내 재료 마감표 있고, 바닥 면적 산출도, 가구별 전용 면적 산출도. 가구별 전용 면적 산출도라는 거는 이제 주차 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도면이죠. 어, 가구당 전용 면적이 예를 들면 30제곱미터 이하는 0점 몇 대, 30제곱미터부터 50제곱미터까지는 뭐 0점 또 몇 대, 이렇게 면적, 전용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별 전용 면적 산출도를 작성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락 가중 평균 층고 산출도, 이것도 이제 경사지붕으로서 다락이 들어가니까 다락 부분에 평균 층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1.8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래서 평균 층고 산출도도 이제 첨부가 됐어야 하고, 이게 다 이제 허가 도면, 허가 신청 도면이에요. 허가 신청 도면 우리가 별표 몇,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봤던 그 별표 몇에는 다락층군 뭐 산출도, 그다음에 가구별 전용 면적 산출도, 생태 면적 산출도,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지만은 이런 이제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 이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표 몇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신청 도면을 기초로 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는 없겠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도면이 제출돼야 될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면도, 각층 평면도 들어가고, 인면도 4면 들어가고, 주단면도, 계단 단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호 보호도, 창호도, 그 다음에 기초 소방시설 평면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면, 아니, 상세도면들이네. 잡상생애도, 어, 장애인 편의시설물 일반 사항. 건축도면은 이렇게 되고, 구조도면은 따로 이제 내가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 목록표 됐고, 그 다음에 개요 아까 봤고, 개요를 바꿔 본 것에서 층별 바닥 면적 및 용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해놔야 이제 주차 대수 산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또 상가금 근린 생활시설이 몇 제곱미터고 상가주택이 몇 제곱미터고 이거 해서 이제 역시 주차 계획하는데, 주차 대수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 대수와 관련되는 그런 기준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가구별 전용 면적표가 이제 나오는데 201호, 204, 201호, 301호는 두 가구고 전용 면적이 63.6이다. 가구당 전용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표가 되겠죠. 가구당 평균 전용 면적이 76제곱미터고 개요는 이렇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결정도 아까 봤죠. 지구 단위 결정도는 건축 한계선, 즉 건축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 진출입 불가 부분과 허용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치도는 역시 우리 미니주택에서 본 것처럼 자 이제 1층 부분이 상가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택 부분이 2층에서 4층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2층에서 4층이 평면이 다 똑같죠. 다만 이제 외곽 라인은 다 똑같잖아요. 내부에서 이제 방 구획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은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일조권. 자, 요거를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이야.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는 일조권에 의한 사선 제한, 옥탑층 바닥 높이가 13.697m인데 요거에 2분의 1을 띄워야 되니까 6.848만큼 띄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야? 요거죠, 요거. 2분의 H 한 값보다 더 많이 띄워야 된다. 이게 이제 반대편, 도로 반대편 경계선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는 거죠. 북쪽으로, 이 북쪽 방향으로 바로 옆집 경계가 아니고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전국 방향으로 띄워서 일조권을 확보해 줬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표현돼야 될 게 뭐 주차장 입구, 대지 면적, 대지 경계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선 표현해주고,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외곽 떨어진 거리, 우리 이영경 건축사가 구석구석 아주 잘 표현했어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한데 잘 표현했어. 이렇게 배치도가 각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횡단면도,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주단면도를 끊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필요 없긴 하지만은 이왕 그려진 단면도니까 손쉽게 갖다가 편집해서 쓰는 거죠. 일조권에 떨어진 사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건가 나와 있고, 다락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외곽선만 있으면은 대지 종횡 단면도는 해결이 돼. 근데 이제 기왕제사 그려놓은 거니까 그걸로 써먹고, 이렇게 대지 레벨 차이는 없어가지고 뭐 따로 표현한 게 없네요. 여기는 아래층은 상가고 위에는 다가구 주택이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게 대지 종횡 단면도고, 다음으로 매수계획도 아까 설명했죠. 기존에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 관이 기존에 오수관 또 우수관 구분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수관은 여기 연결하고 오수관은 여기 연결한다. 대로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 배수 관계에는 뭐 요렇게 맨홀 묻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요리 모아가지고 가장 말단 맨홀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고, 어, 여기에서 보면 오수관이 여기 이걸 타고 오수관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는데, 여기 요거까지 연결되는 걸 표현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네. 대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호수관이 여기서 현장에서 시공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스라브 속에 기초 스라브 속으로 묻어. 그래서 이게 빼. 얘도 뭐 이렇게 안 걸 거야. 그냥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묻을 거야. 굳이 간다면 여기에 맨홀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꺾어서 간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경 및 주차 계획도. 이게 지금 선이 안 보이는데, 주차가 이렇게 한 대, 두 대, 네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통로고. 되겠죠. 그래서 조경은 남는 공간. 이게 아마 이 폭이 1m 이하는 조경 면적으로 인정을 안 해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조경 면적에 인정을 받았는 것 같으네. 요게 B이고 요게 A네. A, B가 요거고 요게가 10.8이고 요거 1m 안 되는 부분 이건 조경 면적으로 조경 면적으로 법적으로 산입은 안 해줄 거야. 1m가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 조경 기준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덩어리 요 덩어리 해가지고 옥상 조경까지 해서 법정 조경 대수 6%, 6.09%, 5%를 확보했네요. 대지 면적의 5% 이상 법적인 기준이. 그래서 법정 수량 교목은 제곱미터당 조경 면적 제곱미터당 0.2그루 심게 돼 있고 0.2그루에 대한 30% 이상을 상록으로 심었고 나머지는 이제 낙엽으로 심었고 교목도 상록이 한 번, 교목이 원래 네 번인데 법정 기준이 아마 이게 20%인가 30%인가 하여튼 그 규정에 의해서 소나무가 한 그루고 낙엽이 나머지 세 그루고 이거는 오히려 여기 교목은 여기 정해졌네. 여기서요. 이미 계산이 됐네. 그래서 이게 식재 계획표는 이렇고 어, 실제로 나무 종류별로 심는 거는 이렇게 심었다. 조경 면적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주차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구당 한 대씩이니까 다섯 가구니까는 다섯 대고 근린생활시설은 120제곱미터당 한 대서 해가지고 소수점 이하 버리고 한 대에서 합계가 여섯 대다. 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면적 산출도 생태면적도 이제 지구단위 지침에서 법적으로 24% 이상이 돼야 되게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생태면적을 산출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자연지반이라고 하는 거는 100%다 인정할 거야 아마 이 면적이 어떻게적 구조적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지반이라고 하는 건 밑에 어떤 구조물이 없는 상태의 지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 점선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잔디블록 부분 포장. 잔디블록이 요거 같은데
옥상 녹화. 생태 면적률은 자연 지반은 그대로 다 인정되고, 옥상 녹화는 50% 인정하고, 부분 포장도 50% 인정하고, 그래서 유효한 면적이 이렇게 되고, 그 비율을 따지니까 24.04%더라. 4% 강신이 맞췄네. 어떤 경우에는 조경 면적이 부족하거나 생태 면적률이 부족해가지고 건축 바닥 면적에 제약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경 단면도도 하나 그려져 있네. 이게. 옥상 조경 단면도네. 도면 상태도. 우레탄 방수, 방근 필름, 45mm 배수판, 450mm 인공 토양, 잔디 심금. 가장자리에는 물 빠짐, 여기 자갈을 채워가지고 배수로로 이용했고, 이건 축사가 뭐 돈을 열심히 그렸네. 다음으로 이제 실내 제로 마감표 각 층별로 실별로 바닥, 걸레바지, 벽 선정. 언제부턴가 기준이 지금 아마 기준이 이거하고 조금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LG 하우시스, 뭐 아주 세라믹스, 그러니까 폴리싱 타일이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 여기 써 있죠, 그죠? 영림 몰딩도와 이거를 하도록끔 법으로 이 지침이 내려왔었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 이름을 다 적어주고 회사 이름과 그 모델 재료의 자재의 모델을 다 써주게끔 해서 이렇게 표현된 그러니까 상호도 뭐 한그라스 플래니썸, 화강속도 포스턴 석류, 그 다음에 뭐 다닐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서 하도 이게 뭐 이게 재료를 그 좋지 않은 품질을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사회 이슈화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회사 이름, 제조회사 이름하고 모델을 명시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 마감 상세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감 상세도는 이거는 CAD 파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공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모르면 물어봐.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각자의 내공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산출도. 바닥 면적은 뭐 어쨌든 간에 건폐율, 용적률, 또 주차 대수 이런 게 다 뭐 연관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 뭐 오토캐드 구적이라고 다 표현했죠, 그죠? 옛날에는 이거 가로 세로 다 나눠가지고 다 했다고 이거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말이지 산식 써주고 쓸데없는 일이야. 캐드로 딱 찍으면 다 나오는데 무슨 뭐 캐드고 이렇게 하면 돼 충분해. 더 이상 뭐 요거 하는 경우도 없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요런 건 알아야 되겠지. 자,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13인승 이상의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 이렇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죠. 요것만 알아두면 돼. 바닥 면적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확장형 발코니들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발코니, 확장형 발코니. 그죠? 이거는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 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도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층부 바닥 면적 산출도고, 요거, 다락 가중 평균 층고 산출도.
평균 가중 평균 높이가 여기에 보면은 1.8m 이하더라. 1.75 나오더라. 요 근거가 각 덩어리별로 최적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구해진 최적을 가지고 이 바닥 평면적을 계산해서 그걸 나누어 주니까 평균 층고가 딱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요 도면이 허가 도면으로 추가됐다. 이걸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는 아까 봤죠. 2층, 3층, 4층, 다락, 지붕까지. 네, 인면도에서는 뭐 다 똑같지. 재료 기입하고 층고 이렇게 층고와 인면도에서도 사이즈 디멘션을 다 넣어줬다는 게 이제 그런데 이 똑같잖아. 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하나는 빼줘도 돼. 굳이 뭐 틀에 박힌 이 치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면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같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우측면도 마찬가지로 이거 빼버려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건 단면도에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계단 내부 계단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좀 친절한 거 표현이고 우측면도 이게 참여 시설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 지붕 물매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건 필요 없고 단면도 내가 얘기했죠? 뭐 마감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거 쓰면은 다 쫓아다니면서 도면 다 고쳐야 돼. 재료 하나 바뀌면. 그래서 여기에 주단면도에서는 층고와 천정고와 조금 더 친절하려면은 여기 창문 높이와 관계 요것이 넣어주면은 좀 좋고 실내 마감은 안 써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통상 이게 참여시설 표현되어 있네. 내가 이거를 설계할 때 4.5m 1층을 증고를 높게 최대한 허용했던 게 4.5m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침에서 4.5m 높이까지 허용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이게 가게가 좁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데크를 걸어 가지고 여기 뭐 계단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손님 테이블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해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청구를 잡았어. 이게는 뭐 일조권 때문에 뭐 그 압박이 들어오는 사선도 아니고 도로가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 이미 뭐 넉넉하게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도면에 보면 일조권 나오죠. 안 나오네. 이모님 응. 그러면 저 이쪽 중에 해당하는 4m 50에 데크를 거는 거? 네. 그게 데크를 하도 거니까 그 법규로 그걸 허용하는 게 나왔어.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예, 그래서
커피를 거는 게 주법인데 활용해주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불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도 그게 이제 불법이 만연하다 보니까 아예 정책적으로 그걸 허용해주자 이렇게 된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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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고 근데 왜 단면도에서 일조권이 표현이 안 됐을까? 단면도에서는 일조권을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 단면 요건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옥상 조경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차음 바닥 구조 상세도 요것도 좀 볼 필요 있겠네요. 이게 옛날에는 스라브가 다 150으로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층간 소음이 심하고 살인 사건도 나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층간 소음을 줄이자고 한 게 스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이제 요 규정을 만들었어. 내가 볼 때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거 볼 때 스라브 두께 두껍다고 층간 소음 없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 콘크리트의 최대한 단점이 전음도가 높다는 거예요. 전음도가. 계단실에 아가씨가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걸어 내려오면 이게 천천히 다 울려. 그래서 이 스라브 두께 어쨌든 법이 이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스라브 두께 210, 완충제 넣고 기포 콘크리트 넣고 그렇게 해서 표현해줬고 이것도 허가에 이제 처음 층간 소음에 관한 그 규정을 지켰느냐 어쨌느냐 따져볼 테니 이 도면에다가 이걸 표현해 가지고 우리는 이거 규정을 지켰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 도면을 상세도를 첨부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건데 여기에 사실은 이 일조권이 이렇게 일조권 사선이 여기 가겠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를 경사가 뭐 2분의 1이고 일조권 좁히지 않은 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하긴 뭐 이게 대지 종행 단면도에서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뭐 굳이 상세도에는 표현 안 해도 뭐 되긴 합니다만은 내부 계단이 여기 자락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 내부 계단이 표현이 됐네. 계단 단면도 엘리베이터 단면도 엘리베이터가 여기서부터 4층 바닥에서부터 요게 유효한 높이가 요게 오버헤드 높이죠. 오버헤드 그것을 높이를 지켜주면서 다락방 경사 물매의 지붕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계단 높이는 뭐 이렇게 단높이를 이렇게 정했다는 표현 이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창호보호는 지난번에 본 거하고 똑같죠? 실명과 창호보호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화성 14 초등학교는 뭐 창호 보호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창호 사이즈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여기 뭐 1년 번호로 다 표현을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AD 창호 종류별로 그 다음에 FSD, WD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거는 AW 질문? 질문 없습니까?
창호도 뭐, 창호도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거죠? 구조도면도 오늘, 이거 한번 볼까? 이게 뭐지? 이거는 뭐, 기초 소방시설 도면인데, 이거 요즘 설비 쪽에서 다 해주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상세 도면이에요. 상세 도면인데, 출입구 평면 상세도, 그 평면을 이렇게 잘라서 밑에 있는 이렇게 보여준 거죠, 단면을. 음, 내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제 바뀌었다고. 단열재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눌려가지고 단열 성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열을 4단열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고. 자, 요거는 내가 볼 땐 불필요해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통로가 폭이 900이었잖아. 그럼 요걸 캔티리버 서랍으로 봐버리면 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저 마감을 감추는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충분하지. 이 캔티리버 서랍으로 배건을 해버리면, 요거는 불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걸 보면은 현장에서 이거 만화 그렸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음 보면 상세도들을 좀 그렸는데, 에, 주로 이제 옥상된 이런 것, 옥상 도면들을 잘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게 뭡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샤프트고, 저 다락방에서 문 열고 이렇게 쪽문 열고 나와가지고 밤하늘에 별 보는 공간인데, 안전난간 1200이라고 돼 있네.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구나. 이 사선에 지붕이 만들어져 있는데, 안전난간을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안전난간이야? 내부를 안전난간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요렇게 만들겠네, 그냥. 요렇게.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은 안전난간을, 이 지붕이 만들어지고 난 안쪽에다가 난간을 이렇게 두르겠다는 건데, 나 같으면 그게 안 하고 여기에 그냥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같으면 요렇게 하겠는데? 요렇게만. 네, 지금 이해가, 내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거의 한 시장에서는 보고 바깥으로 돌리시면 손이 평면적으로 보면, 이거 평면이고, 이게 이제 단면이잖아요. 자, 요 면이라고 하는 게, 이 경사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를 가지고 다락 지붕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지붕 경사가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라인. 근데 이제 우리 이건축사는 요 안전 난간을 1300이든 1200이든 이 안전 난간을 이 플랫한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면 안쪽에다가. 아틀레티식의 어, 그, 경사를 안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잖아. 나 같으면 경사면 안쪽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안 하고, 난간을 여기다 하겠다는 거지, 여기다가. 경사 따라서. 그러면 요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돈 조금만 들이면 되잖아. 그럼 뭐, 깔라는 어.
그 바닥 안쪽으로 하면 그 방수면도 깨질 거고, 여기 다 포스트를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평면, 이게 이제 B급, 이 해치한 부분은 평스라브라고, 평스라브에 방수해가지고 아까 무슨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난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면 난간 포스트는 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 네. 방수를 건드리게 될 텐데, 돈도 많이 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이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어. 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게 설계예요. 그냥 우리가 뭐, 계획만 설계가 아니고, 이렇게 부분 상세도를 그려나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다 설계야, 사실은. 디자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게 인테리어 쪽 하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잘해. 우리는 건축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왠지 허가 내고 그냥 대충 한번 끝내는데, 그런 부분을 다 설계를 사실 디테일하게 다 해야 돼. 근데 뭐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설계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설계비는 덤핑해가지고 싸구려로 받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대충 끝내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자, 요거는 이제 계단실 엘리베이터 상세, 계단 상세가 되겠고, 음, 난가? 그런 것도 있지. 쓰려고 그런 것도 있어. 이거 하나 라인도 잘라가면서 붙이면 되는 음, 이렇게, 그렇고, 요것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단면도 부분 상세 단면도인데, 특별한 거는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 표현이 잘 돼 있는데, 단열재 넣고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붕 액체 방수 100mm 무공 콘크리트 수평 맞춤 30 바이 30 450 각재 방부목 데크. 음, 이건 축사가 열심히 했어. 이런 건 주의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왜 징크락 판넬로 돼 있지? 돌로 붙인 것 같은데. 징크락 판넬 이런 게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무슨 제천 화재, 제천 목욕탕 체육센터 화재라든가 이런 화재들이 많았어요. 이거 판넬을 샌드위치 판넬이거든 일종의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준불연으로 법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이런 거, 이 샌드위치 판넬류 붙일 때는 그런 거 우리가 유심히 표현을 해줘야 돼. 아, 뭐, 멍하니 있다가 사고나, 이거 현장이 사고라든가 이런 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감옥에 갈 수가 있어. 우리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감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고 났다 하면은, 그냥 그 희생양을 찾아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런 단면들 한번 열심히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음, 음. 아, 주차장, 그, 주차장법 시행규칙, 몇 조더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규칙이던가? 쓰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5대까지 허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 11조. 11조? 네, 5대 이하의 주차계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개를 접하게 그것도 있고, 소규모 8대 이하 주차장일 때 특례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특례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노외 주차장에 설치한 기준, 여기 있네. 여기 아니고, 부설 주차장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여기 있네. 11조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해가지고 5항에 보니까 이거 안 보이네. 5항에 보니까 1조 총 주차대 소규모가 8대 이하인 주차장의 구조 기준은 1항에 불과하고 다음 달에 그게 뭐 결국 세로로 인접한다는 것이 있고 왕호가 얘기한 게 어디에 나와 있더니? 11조 5항 3 여기 지금 주차대수 여기 있네. 그래. 그러네.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어. 2대까지 그렇네. 그렇게 되면은 6대를 다 같이 붙여놓으면 6대가 되니까 저 안 되는 거야. 그래. 세로로 왕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맞다. 그 얘기다. 그랬기 때문에 나눠서 한 거야. 그래서 4대, 2대, 5대 안 넘어야 돼. 좋은 질문을 했고 좋은 답변을 했어. 어우, 둘이 호흡이 잘 맞았어. 아주 잘했어요.